예, 그래서 이제 출원을 하기 전에 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따라서 안정적인 상표 선정을 위한 검색 방법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뭔가 가게를 하거나 영업을 할 때 상표 검색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동일 유사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분쟁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표 선정을 위해서는 선행 상표,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가 있는지 검색을 하고 상표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면을 했지만 실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꼭 한번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상표를 검색하는 것을 한 번쯤만 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가볼게요. 그냥 사이트 주소를 쳐도 되지만 키프리스라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www.kipris.or.kr이라는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면 특허, 디자인, 상표, 기타 뭐 심판, 해외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상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창이 뜨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저희가 이제 뭐 검색을 많이 활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넣어버리면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항목별 검색, 상세 검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구글이나 이런 데도 그 고급 검색 이런 게 있듯이 이렇게 지금 못 봤나요? 다시 상표에서 항목별 검색 요걸 딱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전체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뭐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대부분이 이걸 다 체크를 해놔도 사실 대부분이 이거거든요. 대부분 상표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부분은 그냥 전체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도 문자, 도형, 뭐 복합 문자, 도형, 복합, 소리, 냄새 상표, 입체 상표 뭐 이런 게 있죠. 이것도 그냥 다 일단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 선택을 해도 사실 거의 99%가 문자, 도형 이런 상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행정 상태도 뭐 전체를 보겠느냐, 그 밖에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상태 하나씩 설명드리면 출원은 현재 출원 중인 거, 공고는 뭐라 했죠? 아까 출원을 했는데 심사 결과 특별히 거절이 없으면 바로 등록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하고 2개월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고라는 것은 등록되기 전 단계, 일단 거절료가 없어서 공고는 했지만 2개월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 상태, 그게 이제 공고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치아는 접수를 했다가 접수 안 한 걸로 그냥 안 낸 걸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취하를 해버리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소멸은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등록을 갱신을 안 하거나 10년이 지났는데 갱신을 안 해서 소멸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무효 심판이나 기타 이런 걸 당해가지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효는 여기 따로 있군요. 그리고 거절이 되고, 이거는 이제 심사 결과 식별력이 없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거나 이런 기타 이유로 등록이 안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포기는 등록 결정이 됐는데 등록료를 안 내면 포기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통상은 일단 전체를 한번 봅니다. 전체를 보는 거고요. 뭐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선출원주의를 보려면 출원, 공고, 등록 이것만 봐도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먼저 등록된 게 있냐 또는 등록 직전이거나 출원된 게 있냐를 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검색합니다. 왜냐하면 거절된 게 있으면 좀 유사 사례인데 거절된 게 있으면 왜 거절됐는지 좀 보거든요. 이것도 그냥 참고하려고 일단 그냥 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표 명칭과 유사군 코드를 넣으면 되는데 일단은 뭐 나머지를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통상 여기랑 여기만 넣거든요. 유사군 코드 넣고 상표명을 넣고 이렇게 넣는데 기타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뭐 출원 번호를 알고 있으면 출원 번호를 넣거나 출원 공고되면 또 공고 번호가 뜨거든요. 공고는 이의 신청 받기 전 단계라 했죠. 그러니까 등록되기 전 단계. 공고 번호나 등록 번호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여기에 그 번호를 넣어서 그 상표를 그냥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 일자로 뭐 나는 몇 월 며칠 이후 좀 출원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2013 뭐 0101에서 뭐 2020 뭐 1930 뭐 이런 식으로 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고된 일자를 기준 또는 등록 일자 이런 걸 기준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상표에서도 우선권 주장이 잘 이용되지는 않지만 우선권 주장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1국에 출원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좀 기간이 좀 다르죠. 특허는 1년인데 6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이랑 할 수 있어서 그 경우는 우선권 번호로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좀 흔하진 않아요. 상표에서는 우선권 주장이 특허만큼 많이 이용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출원인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백종원 씨가 어떤 상표를 출원하고 있을까? 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에어스푼 해바라기물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누가 뭘 출원하는지 좀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뭐 검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출원이네. 삼성전자에 보면 어떤 걸 출원하고 있을까? 보면 갤럭시 뭐 버즈 라이브부터 해서 쭉 갤럭시 뭐 이런 것들 출원하고 있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원인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상표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먼저 요 상품 유사군 찾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 보고 싶으면 분류랑 요거 유사군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류랑 유사군은 다른 거예요. 분류는 뭐냐면 내가 출원하고 싶은데 의류에 대해서 내가 독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25류에 대해서 지정해서 출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액세서리를 팔고 싶다 그러면 14류에 귀금속 뭐 이런 보석 뭐 이쪽으로 해서 지정해서 출원을 하면 됩니다. 가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18류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출원 단위라 보시면 돼요. 류는 내가 독점하고 싶어서 상표 출원, 상표 접수를 할 때 어느 분야에 대해서 출원할지 이걸 선택하는 게 류인 거고요. 류. 어플리케이션은 뭐 9류에 출원한다거나 아니면 화장품 쪽은 03류를 지정해서 출원하거나 그러니까 류는 출원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사군은 좀 달라요. 유사군은 유사 상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그 코드가 유사군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G1004라는 유사군이 있는데 이게 3류, 5류에 둘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사 상품을 찾을 때 류로 찾아버리면 놓치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상품 분류는 그냥 내가 출원하는 단위인데 이 류가 같다고 해서 유사한 게 아니에요. 이 류에도 03류 안에도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 뭐 세정제 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들 상품 간에는 유사군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화장품과 같은 유사군이 다른 류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류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단위를 묶어놓은 거고 유사군은 유사한 상품을 묶어놓은 건데 이 유사군이 같은 게 여러 류에 있을 수도 있고 한 류에 있는 게 유사군이 여러 개의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 유사 상표, 동일 유사 상표에 동일 유사 상품이 있는지를 검색하려면 분류로 찾으면 안 되고 유사군으로 찾아야 됩니다. 유사군. 그래서 내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싶다. 화장품 중에도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살균 소독제
소독제, 가정용 뭐 손소독제를 내가 손소독제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상표 출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손소독제가 안 나올, 왜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특허청에서는 손소독제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소독제로 쳐볼까요? 소독제로 하니까 손소독제라고는 쓰이지 않고 그냥 소독제 또는 기타 뭐 여러 가지 소독제도 있고 뭐 가정용 소독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소독제, 다용도 소독제, 뭐 공기 소독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좀 포괄적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어쨌든 유사근 코드는 다 G1004에 속하는구나. G1004에 속하는구나.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요? G1004에 속하는 게 지금 오류잖아요. 오류 소독제, 오류로 출원해야 되죠. 반대로 유사근으로 찾아볼게요. G1004에 속하는 게 과연 오류만 있을까? 너무 많은데 좀 넘어가 보면 오류의 상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너무 많네요. G1004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약간 의학이라고 해야 되나? 음료, 뭐 식이 음료부터 해서 보충제 너무 많네요 상품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허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사근 코드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너무 이 많은 상품들이 유사한지를 각각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너무 많네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의 상품인데 유사한 코드가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1009에 속하는 거랑도 유사하다 보고 G1004에 속하는 유사근도 유사하게 보겠다 이런 거. 두 개 유사한 코드가 두 개 있는 것들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 몇 개? 11,000건이 넘네요. 그러면 그냥 뉴로 건너뛰어 볼게요. 35류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G1004가. 그러니까 이렇게 류랑은 달리, 류는 이렇게 묶어서 출원하고 싶은 어떤 단위고, 유사근은 유사 상품을 찾을 때 단위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유사 상품을 보려면, 소독제랑 유사 상품을 보려면 G1004라는 코드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난 소독제도 하는데 소독제를 개발한 김에 그냥 화장품을 그냥 전체적으로 난 상표를 등록 받아야 되겠다. 따라서 화장품을 사업을 하려면 화장품 유사한 상품을 하는 상표들을 검색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뒤까지 가도 되는데 어쨌든 화장품이 이렇게 유사한 코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뒤에 가면 이제 화장품도 나올 거예요. 근데 너무 많죠, 화장품이. 너무 많은데 화장품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명칭이잖아요, 그렇죠? 화장품이. 아까 뭐 눈썹용 화장품 뭐 이런 단어보다 화장품이 가장 포괄적 단어죠. 근데 요 3개의 유사근 코드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개에 속해 있다는 거는 G1201과 겹치는 게 있어도 걸리는 거고, S120907과 걸리는 게 있어도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 3개 중에 5화로 하나 걸리면 유사 상표가 있으면 거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독제인 G1004의 코드 플러스 요렇게 딱 복사를 하되 저희 키워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5어라는 키워드 이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지금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5어라는 키워드로 이 4개를 묶어주면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요거 중에 하나가 유사근이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뜨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품 또는 손소독제 유사근에 어떠한 상표가 있는지를 찾고 싶다. 그럼 일단은 예를 들면 뭐 키커 뭐 이런 걸로 해보죠. 그러면 키커 이렇게 딱 치면 보통 이렇게만 쳐요 그냥. 그래서 키커가 유사한 게 있나? 딱 이러고 없네?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유사 상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보는 겁니다. 카커라든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KICKER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KICER일 수도 있고, 아니면 CICKER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은 엄청 많죠. 예. 이런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얼핏 볼 때 카커 뭐 이런 거 같이 얼핏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딱 보이는 이런 외관이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사어들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넣어서 엔터를 쳐보고 그리고 과연 키커, 아이키커, 키커스 딱 있죠. 키커스. 이거 29류인데 왜 나왔죠? 유사분이 겹치니까. 그래서 키커스는 키커와 유사하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S만 붙은 거니까 복수형으로만 바꾼 거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키커.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아이 키커 이런 것들이 출원되고 있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되고 좀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쉽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에게 친숙한 커피를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커피 전문점을 하나 이렇게 오픈을 하고 싶은데 커피 전문점 과연 나올까? 나오네요. 이렇게 옛날에는 커피 전문점업이 아니고 명칭이 뭐 카페테리아업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나왔었는데 어쨌든 나왔네. 근데 유사군이 되게 여러 개네요, 그죠? 커피 전문점 또는 체인, 체인도 할 건데 유사가 똑같죠? 그럼 뭐 요거 똑같이 하나만 복사해서 넣고 자 화면이 조금 그렇죠? 키워서 플러스 자 지금 유사군 5어 연산자로 넣었죠? 그 엔드는 참고로 엔드는 이거는 별. 엔드 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찾아야 되니까 플러스. 엔드가 아니고. 그리고 뭘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뭐 유사한 걸 찾는다기보다는 식별력 없이 거절된 거라고 찾아. 요새 뭐 강릉이 커피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강릉은 뭐죠? 강릉은 현전 지명, 그죠? 지명입니다. 강릉을 커피 쪽으로 이제 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게 거절된 거죠. 한번 예상해 볼까요? 왜 거절됐을까? 우리 그래도 좀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연습은 좀 안 했지만 어쨌든 100년 임당방앗간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맛집. 이게 임당동이라는 100년 동안 된 임당동 방앗간이 성질 표시로 거절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유사한 걸로 거절됐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무 빨랐나요? 다시 요 클릭하고 왜 거절되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통합행정정보 이걸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의견 제출 통지서, 그러니까 거절이가 나와서 두 번 나왔네요. 어쨌든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왔다. 그래서 보안 입력을 하면 325187 해서 입력을 하면 임당 저 애매했는데 임당 66이랑 유사하다고 거절이 됐네요. 그러니까 임당동을 현저한 지명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식별력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년 동안 한 임당동 방앗간이라서 거절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원도 강릉시는 현저한 지명이 맞아요. 그렇죠? 이 지명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임당동을 지명으로 보지는 않았네요. 오히려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 봐서 이 부분이 유사한 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됐군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임단 부분을 요부로 받네요. 그러니까 주요부로 봐서 지명으로 보진 않았어. 이번 사유를 한번 받고 강릉가자. 아 이거 강릉가자 이거 거절될 것 같아요. 예, 지금 2020년 4월에 출원됐으니까 지금 한 10개월 걸린다 했잖아요. 내년 2월쯤 왠지 거절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릉가자가 사실 강릉은 지명이고 강릉가자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아까 기타 식별력 없는 강릉가자 뭐 이런 권유문, 광고 문구 이 정도로 좀 식별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강릉 초당두부빵 예, 등록됐네요. 지명이고 초당두부, 초당마을은 유명하지 않나? 예, 초당 정도면 그래도 다 아시나요? 지명? 초당동? 예. 그렇다면 지명일 거고 근데 두부빵은 그냥 우리가 두부빵을 두부빵이라 부르니까 보통 명칭일 거고 그럼 강릉 초당 두부빵은 식별력이 없죠. 그래서 요걸 낸 거예요. 좀 특이한 도형. 그럼 이 상표는 지금 공고됐다는 얘기는 뭐죠? 예, 곧 등록된다. 누가 이 신청 안 하면 등록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큰일 났네? 그러면 강릉 초당 두부빵을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등록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써도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표들에 좀 속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얼굴 넣어서 등록받고 사실 이 얼굴 넣을 필요 없어요. 이만국 그러니까 교동짬뽕은 등록이 안 되거든요. 교동 안 될 것 같아. 한번 찾아볼게요. 좀 이따. 어쨌든 교동도 저는 지명으로 예, 짬뽕 유명한 그 지명으로 생각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만국을 넣었으니까 된 거죠. 근데 얼굴까지 넣었으니까 더더욱 식별력을 인정받은 사례다. 예, 그래서 이것도 커피 선식. 예. 뭐 커피를 선식같이 뭐 이렇게 뭐 건강에 좋은 커피를 하는 곳인가 봐요. 꾸미는 말 같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거 넣어가지고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이거는 강릉 빵다방 왜 거절됐을까? 제 생각에는 식별력으로 거절됐을 거야. 빵다방 빵 파는 예, 빵 팔고 커피를 파는 곳 지명 예, 다 성질 표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있잖아요. 그림 있으니까 등록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줍니다. 왜냐? 이거는 식당업이나 이런 데서 요리사 모자 모양 너무 흔하다. 예, 흔하다. 이런 흔한 것들 붙이면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의 컵 모양 예, 이런 것들은 식별력이 없다 봅니다. 아까 유형에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런 도형도 예, 빵집에서 이 조리사의 그 모자 모양 이런 것들은 식별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 이런 거는 붙여봤자 안 되고 좀 특이한 거 이렇게 좀 특이하잖아요. 예, 특색이 있잖아요. 이런 걸 붙여야 등록이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얼굴을 붙여버리거나 이름을 붙여버리거나. 예. 좀 익숙해지자는 점에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강릉 엄지네 꼬막집은 식별력 없고 그렇죠? 강릉은 지명이니까 식별력 없는데 왜 됐죠? 이거 엄지는 성 아니에요? 성이 아니죠. 엄지네는 이름이죠. 예. 성 엄씨네면 거절됐겠죠. 엄씨네면. 근데 엄지는 아니죠. 예. 엄지는 아닙니다. 성이라 했지 이름은 아닙니다. 와 이거 등록됐네요. 예. 식별력이 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럼 아까 나온 김에 한번 교동짬뽕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예. 교동짬뽕. 뭐 이렇게 붙여서도 시도하고 정의가 짬뽕, 교동짬뽕. 요거 제가 볼 땐 식별력으로 거절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거절이가 나오는지. PHY GG 19347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 그러니까 요거는 구법이에요. 지금 법조항이 좀 바뀌어서 33조랑 357호로 바뀌었는데 구법상 좀 내용은 비슷합니다. 대관령 고동짬뽕 중 대관령은 현저한 지명이고 교동짬뽕은 강릉시 교동에서 시작된 짬뽕으로 5대 짬뽕의 관용화되고 있다. 그죠? 예, 교동을 현저한 지명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했나봐요. 예, 그러니까 교동짬뽕을 그냥 관용적으로 아까 그 새우깡에서 깡 예,
뭐 또는 뭐 무슨 콘 이런 것 같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단어다. 따라서 식별력이 없어서 거절시키겠다. 네. 뭐 이런 이유로 거절이 됐군요. 예, 살펴봤고요. 좀 익숙해진다는 차원에서 좀 쉬었다가 검색을 몇 번 조금 더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